더더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세 가지 주요 뉴스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까지 이슈 핵심을 놓치지 않고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더 뉴스에서 이 뉴스 소개해주는 첫날이네요. 네. 예, 소감이나 포부. 네, 제가 소중한 선배 대신해서 2주간 대타로 진행을 맡게 그래요? 됐는데요. 예. 나온 김에 홍보 하나 짧게 하자면 제가 경향신문에서 점선면이라는 뉴스레터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매일 아침 7시에 주요 이슈를 하나 정해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청취자분들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타임라인 총정리입니다. 예, 그래 주말 사이에 이 뉴스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1심 사건 이제 1심이 나왔는데 항소를 하지 않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먼저 대장동 1심 사건 선고가 지난달 31일에 내려졌어요. 예.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는 등 대장동 5인방에게 중형이 선고되는데요. 예. 항소 기간은 아시다시피 선고 일주일 이내입니다. 아, 그런데 검찰이 지난 7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겁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여서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대장동 수사팀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반대해서 항소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고 예. 일부 일선 검사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 정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논란이 발생한 지 하루 만인 지난주 토요일이죠. 이때 예.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예. 항소 포기 관련 내부 파장이 이어지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사팀의 주장이긴 합니다. 윗선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부당 지시를 한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은데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각각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요. 법무부 같은 경우는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서 결정한 내용이고 예.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언론에 밝혔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검찰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서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판결 취지, 항소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은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다. 네. 그런 주장인 거예요? 네, 그런 주장인데 이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예. 검찰은 항소만 필요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는 검찰 구형량보다 조금 무겁게 중형이 선고가 됐으니까 항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의견이 달랐던 건 분명해 그래요? 보입니다. 예, 이건 오늘 법무장관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네. 있어서요. 일단 여야 반응부터 또 정리를 해볼게요. 네, 지금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서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 창설 특검을 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부었고요. 반면에 여당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래요. 예.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한 거지, 이거는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 무리한 수사 논란을 고려한 조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또 반발하고 있는 수사팀을 겨냥해서는 조직적 항명이다,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보면 이제 여당도 네. 이게 검찰이 이야기하는 게 다 지금 항명이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초점이 다른 거예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검찰의 항소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2달 전에 이 항소 자제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예. 이게 지금 뒤늦게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 9월 30일에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제 검사의 항소나 상고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취지예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도 검찰의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잖아요. 네. 예.
이게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고 공언을 해온 건 사실인데요. 예.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건에 이 원칙을 처음 적용하는 것이 맞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맞듣지 않은 측면이 좀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에서도 항소 포기할 때는 조용하더니 왜 지금은 반발하냐 이런 식의 차가운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여야 관련해서 이 뉴스가 정책으로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두 번째 뉴스를 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뉴스는 파도파도 나오는 김건희 명품 컬렉션입니다. 네. 이 압수수색 할 때마다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예. 지금까지 이제 민중기 특검팀이 확인한 명품 목록을 보면 예.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예.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예. 티파니 브로치, 예.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예. 디올 재킷 팔찌 벨트 이렇게 정말 많은데요. 여기에 하나가 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선물한 100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겁니다. 예. 새롭게 추가한 로저 비비의 네. 클러치백 네. 어디서 발견된 겁니까? 네, 이거는 특검팀이 지난 6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는데요. 예. 가방 안에서 남편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 편지가 적혀 있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예. 네, 이를 토대로 특검팀은 2023년 3월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선물은 사실은 인정을 했고요. 예. 김 의원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다. 이미 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예. 청탁할 내용도 없었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다.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물 한 컵 드시고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감기가 걸려서 아, 그렇군요. 예. 감기가 걸렸는데도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음. 사회적 의료 차원의 선물,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요? 네. 사회적 예의 차원의 이런 선물 하나요? 그쵸, 좀 100만 원 너무 예. 비싼 것 같은데. 자, 정치권에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김기현 의원이 이른바 윤심으로 당선된 건 다 잘 알려진 사실이죠.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2022년 12월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을 당시에 기억납니다. 예. 네, 지지율이 4위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50여 명이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나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하게 되고요. 예. 안철수 의원한테도 당시 윤핵관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멘트로 실체도 없는 윤핵관 이런 비판이 나오고 각종 공격이 이어집니다. 예. 또 전당대회 규칙도 당원 투표 비중을 70%에서 100%로 바뀌는데 이 과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이 결정적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한테 당대표 선물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당무 개입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치권에서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시 뒤 3부에서 박지원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울산화력 붕괴 사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4명이 지금 구조되지 못한 상태죠. 네,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6일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노후된 보일러 타워를 해체하던 작업 중에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11시쯤에 매몰자 1명을 추가로 구조하면서 지금까지 총 5명이 구조된 상태입니다. 예. 구조된 5명 중에 3명은 숨졌고 2명은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에는 아직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2명과 아직 실종된 2명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다만 무너진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가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해체하는 사전 작업 때문에 수색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들이 그런데 대부분 계약직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음. 9명이 전부 발파 전문 업체 코리아 카코가 고용한 하청 노동자들이었는데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를 하고 HJ중공업이 코리아 카코에 하도급을 준 그런 구조였어요. 예. 네, 9명 중에 정규직이 1명이었고 나머지가 전부 계약직이었다고 해요. 예. 네, 심지어 첫 사망자인 40대 전모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한 지 4일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위험하고 수익성 낮은 작업은 하청업체에 떠넘기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위험하고 수익성 낮은 작업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한국수력 원자력과 예. 남부동서 등 국내 5개 발전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요. 사상자 528명 중에 하청 노동자가 443명, 전체의 85%에 달하는데요. 예.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이 94%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도 해체 작업 경험이 적은 미숙련 노동자가 투입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예. 하청의 위험을 전가시키는 죽음의 외주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더 눈여겨볼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네, 마지막 뉴스는 마가마저 분열시킨 27살 극우 인플루언서입니다. 예. 자, 마가. 네.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예,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는 트럼프 주장인데 네. 이 지지층을 분열시킨 인물이라고요? 네, 이 1998년 닉 예. 푸엔테스라는 청년인데요. 예. 반유대주의, 백인 민족주의, 안티페미니즘을 내세우는 논란의 인물입니다. 예. 이 인물이 이제 히틀러를 존경한다. 예. 여성들은 입 다물어야 하고 흑인들은 투옥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런 노골적인 차별 발언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2년 11월에 예. 푸엔테스를 마라라고 저택에 초대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한 발언이 미국 보수정에서 논란이 된 거예요? 네. 예. 이제 잠깐 앞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이 친구가 이제 유튜브나 트위터 같은 계정이 이제 혐오 발언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SNS 계정이 다 전부가 정지가 됐었는데요. 예. 최근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가 그의 계정을 되살리면서 팔로워가 100만 명이 되는 등 다시 영향력을 조금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예. 네, 이런 과정에서 한 팟캐스트에 이제 출연해서 논란이 된 건데 그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터커 칼슨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예. 조직화된 유대인 세력이 백인 인종을 말살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에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푸엔테스를 두고 스스로 나치라고 부른 사람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예. 마이크 존슨 공화당 하원 의장도 노골적인 반유대주의자이자 인종차별주의자, 반미국적 인물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극단적 발언은 안 돼요. 예. 네. 정치권에서 분명히 선을 긋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뉴스 보면서 사실 조금 기시감도 느꼈는데요. 예. 한국도 12.3 불법 개헌 이후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발생을 했었고 반중 시위도 좀 크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탄핵 반대 시위에서도 빨갱이는 죽어야 돼 이런 좀 끔찍한 발언도 나왔었는데요. 예. 특정 집단을 배제를 하고 이 집단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게 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런 좀 극단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푸엔테스 같은 극우 세력이 득세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주장을 다룰 수 있는데요. 네. 그 주장을 펴면서 폭력을 옹호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